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에서 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9분부터 10여 분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양회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이끄는 진상조사기구 및 연락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수용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서방 국가는 양측의 충돌을 막고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러시아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기업 집단의 소속 계열사 수가 전달보다 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준으로 상호 출자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전달보다 8개 줄어든 1,686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 동부 등 5개 집단이 총 5개사를 계열사에 편입했으며 롯데와 부영 등 9개 집단이 총 13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제적지표 호주와 또 소비지표 호주 덕에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주간, 월간 기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960선이 붕괴된 상황,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한 중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발표할지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핫텐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몽빈 대표 모셔놓고 IT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올라 FN의 이몽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되면서 지수 상승을 기대했지만 오늘장에서 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960선이 붕괴된 상황인데 먼저 시장 키워드부터 받아볼게요, 대표님. 이번 주는 아마도 저는 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000선이 고지가 되느냐, 예. 아니면 2000선이 새로운 발판이 되느냐, 그런 것을 결정 짓는 가늠하는 지금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2000선 돌파를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네. 저희 시장 가만히 보시면은 옛날에 한자에 이연령 비연령이듯이, 네. 그런 단어가 있듯이 마치 우리나라 시장은 미연령 중연령인 것 같아요. 미국이 좋으면은 따라가고, 네. 중국이 나쁘면은 거기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봐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생겼는데, 결국은 미연령 중연령 이런 단어가 제가 만들어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개별적 업체들의 코스피의 어떤 이익 상승이 아직은 미진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수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그게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펀드라든지 유출되고 있고, 그런데 국내 쪽은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은 그게 펀드 플로우상 기초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온 펀드들이냐, 조사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잠깐일 거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펀드들은, 네. 기관으로 보면은 2,000선만 넘어가면 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학습 효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선까지 넘어서 외국인들이 끌어당기지 않을 거다, 수급상으로. 그럼 여기가 한계일 거다라고 하고서 환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좀 사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연금에서 좀 일부 샀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2,000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이론들 보면은 결국은 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장에서 현선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도와주질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2,000선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있었어요. 3월이 되면서 언제쯤 2,000에 돌파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3월은 좀 그냥 아마도 장세 돌파는 시도를 하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사분기 실적이 그 삼성전자 비롯해서 현대차든 뭐 같은 환율 측면이 반대했지만은 이것들이 실적으로 나오려면은 네. 3월 말 4월 초쯤 가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서 뭐 장이 결정되지 않을까 코스피 방향성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봐서는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 했던 에서의 정책 대응 종목들, 뭐 건설주,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자동차 쪽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새 보는 주가도 오르는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1, 4분기 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개별적으로 바텀업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탑다운해서 뭐 경제가 완전히 회복 안 한다. 물론 건설 쪽은 경기가 많이 확연하게 좋아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좀 그 포커스를 좁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3월에 2,000선 시도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번 주 대응 전략 봤을 때는 네. 저는 좀 일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약간 비중 현물 걸 축소를 하고 네. 그래서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 3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가실 건데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1, 2월 달에 네. 조금씩 이제는 그 월별적이 나오면서 3월 동안 1, 4분기 실적이 가늠이 됩니다. 그럼 가늠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 들어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현물을 좀 축소해보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상승 동력 악화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디램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마 제 차트를 한번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봐서는 그 디램 가격이 12월부터 한 재작년 12월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저는 디램 가격은 3분기 초부터 이제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3분기 초까지 하락이 이제 저는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NLC는 그런 것 같아요. 관건은 이제 원가 절감인데, 그 원가 절감을 해서 디램 가격 하락분을 만회한다. 그런 거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디램 가격 하락은 좀 더 깊을 것이다. 그래서 중분해까지는 이르지 않을 거다. 개별 기업들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변수는 이번에 이제 그 MWC에서 갤럭시 X5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기대치 그 하드웨어 스펙을 좀 높은 것뿐인데 다른 메모리 쪽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S5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 네. 3기가바이트를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기가바이트를 그냥 S4처럼 탑재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3기가바이트를 탑재를 하면은 핸드폰 하나 갤럭시 만드는데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의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량이 6%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도 갤럭시 S5도 3기가바이트 들어가면은 6% 9%로 갑니다. 그럼 원가의 3%를 좌우하거든요. 네. 그럼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9%를 채용하고서 과연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충분히 2기가바이트로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품은 가격을 한번 떨어뜨리고 물량을 증대할 제품인데 네. 대중화에 엄청난 포문을 여는 제품인데 여기서 구태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디램 가격은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될 거고 네. 여기서 올린다 말하는 그런 변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삼성전자부터 모바일 디램을 더 증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캐파를 증산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그런 세트 제품의 포화. 그렇다고 해서 태블릿 PC가 증가하느냐? 네. 증가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차지하는 포션은 아직 작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은 하는 세트 기기의 모바일 디램의
삭제량이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되는 수준에 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망설이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될 거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이 깊어진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텐데 4만 원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1% 밀리면서 38,300원대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을 뚫는 흐름을 3월에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전략은 뭐 1월 초부터 제가 저희 회사를 온라인편을 오픈하서부터 4.1 보이시는 순간 팔아라 하는데 저는 뭐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아주 나빴냐, 아주 뭐 악화되느냐, 과거처럼 뭐 저 사실은 그 국민들 세금으로 어떻게 된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다시 복원되느냐 과거처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일단은 이게 정점이다.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 생각보다 좀 하락폭 깊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은 낙관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 환호, 뭐 지지, 뭐 극렬한 반응을 볼 때는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소수적 입장에서 봐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닉스가 PBR, 순자산 가치가 현재 지금 주당 1.7배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1.3배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1.2배.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하이닉스가 1.8배인데 지금 1.7배 수준이라면은 평균에 거의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38,000원에서 거기가 중심선이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3,000원, 마이너스 3,000원. 저는 그 상황에서 라고 봐야지. 뭐 그 정도로 제가 봐서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아마도 디램 가격이 골디락스 시대 하면 완전히 구조적 그 메모리 그 치킨 게임 끝난 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하이닉스는 뭐 주구장창 펀더멘털 좋아지면서 실적 좋아해서 뭐 주가상 오르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자가 그 PBR이 1.2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삼성자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저는 그 삼성자 끌어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자는 거의 외국인이 50%고 하이닉스는 주식이 7억 줍니다. 7억 주고 거의 뭐 거기에 여기 지금 45%까지 사주하러 왔는데 한 5% 사면서 주가는 3,000원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5% 샀는데 엄청난 하이닉스를 사주는데 불구하고 3,000원밖에 올랐다는 얘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의아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사는 상태는 지금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뭐 엄청 좋아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높여서 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이 깊게 매수한 만큼 가격 상승 그리 크지 않고 최근에 매수세가 몰려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SK 하이닉스는 4만 원대가 보인다면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3월에 대한 IT 업종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1%씩 밀려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100만 원을 추가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중기상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기존까지 뷰는 140만 원대 중반 매도, 120만 원 초반, 매수 이런 관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125만 원에서 130만 원에서는 매수하셔도 발을 담그셔도 될 것이다. 하는데 그때 단 유의는 중기상 관점에서 보시라. 중기라면 어느 정도 갈까요? 제가 봐서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요. 이상을 가진 관점에서 보셨는데, 판단하고요. 좀, 드라마 다행인 것은 저점을 높여가는 것 같아요. 120만 원 초반, 그 다음에 그 125만원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상방 한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사분기 실적이 낮아져서, 환율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7자가 보일 것 같았는데, 환율이 좀 그나마 긍정적 1050선에서 노는 바람에, 한 8.5조. 제가 9자가 보이면은, 뭐, 주가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9자 보여도 저는 2, 3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술적 방향성이 실적으로 가느냐. 제가 봐서는 8조 원대를 찍고서, 삼성전자가 10조대로 안착을 가냐. 이것도 10조대가 고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 가시권이 좀 보인다. 라면은 그때는 들어가야죠.
그게 130만일지라도. 네. 그러면 10조원대 가면은 주가는 전 고점을 분명히 트라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에서 지금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10조를 간다. 분기영업 이상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도 존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50%니까 거의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저는 힘들다 보고 우선주는 수급상 긍정적인 존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우선주의 그 점유율이 네. 지금 82%대입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삼성전자 단기 기간에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좀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거의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거의 개인이 없어요. 그러면 좀 묶으려면 주가가 탄력적인 주식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어떤 외국인이 외국계 증권가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200만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본주 대비 거의 똑같은 가치를 받을 거다. 그건 제가 봐서는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본주에 비해서 확실한 탄력성이 있고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 우선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나으실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상승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더 상승 탄력 받기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이번 주 업종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솔케미칼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현대 EP, 일진디스플레이 세 종목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한솔케미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솔케미칼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P가 생각납니다. 결국은 삼성그룹 중에서 이제 그 반개에서 봤을 때는 한솔그룹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업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IT 중에서 부품보다는 소재 쪽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메시지는 제가 봐서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삼성 시안 공장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과산화수소가 본격 매출하는데 이것도 아마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도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가 반도체 전구체라는 어떤 그런 해외 신규 고객이 아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전구체라는 게 반도체라는 게 결국 막을 입히는 겁니다. 막을 쌓고 입히고 막을 쌓고 그 다음에 네. 그 상태에서 판에서 신호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보호막, 전원막의 증착 공정에 쓰이는 전구체인데 이게 해외 쪽으로 물량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말씀을 한다면은 한솔케미칼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일진디스플레이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1% 밀려주고 있는데요. 일진디스플레이는 제가 이제 실적 봤을 때 네. 아까 1사분기 실적이 아마도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부품의 터치 패널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엄청난 서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 플레이에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5부터 이렇게 엄청난, 그렇게 하면서 원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서열화를 하면서 1등 업체를 입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업체 넘버원 1등 업체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사분기 실적이, 4사분기는 엄청 나빴는데, 1사분기는 반대로 실적이 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1등 호전으로 반전됐다. 그건 태블릿 PC다. 그 다음에 주가가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부분은 올해 한 6.8배인데, 네. 동종업체 평균이 한 7.5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사분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기염을 받고 있고 주가는 30%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 부태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밖에 없지 않냐. 디스플레이 이름이 자체는 저는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사람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진 패널로든지 일진로든지 이름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나. 저는 이 종목 중에서는 상향 여지가 30%의 상향 여지가 있다 판단합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밴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진디스플레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현대 EP는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도 잔뜩 쏠려 있더라고요. 이번에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스마트카인데 이제 카의 컨셉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경량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IT와 관련된지 아니면 화학업 쪽이지만은
제가 볼 일단은 수급상 그 포인트는 기관 외국인의 그 매수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사업부가 그런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느 한 축이 이런 업체 들어왔다 보면 한 축이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성장하면서 마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두 번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PR 2017년 시점에 PR 한 7.0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무난하다.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은 시간을 그렇게 좀 그렇게 보시면서 조정할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세 종목 정도로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쳐주는 현대 EP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고 오늘 한솔케미칼과 또 일진디스플레이, 현대 EP까지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이번 달 3월 2천 돌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4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올라 FN의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또 바람이 좀 부네요. 시장에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2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또 조정이 또 시작되나 이렇게 무섭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좀 약한 흐름인데요. 당장 오후에도 상황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나타난 현상이 뭐죠? 장중 조정이 나타났다. 장중에 조정 끝내고 당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전장은 좀 잊어버리시다가 오후장에 또 반짝반짝한 눈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시장의 또 즐거움이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직접적인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오늘 제목은요. 이번 달 3월 2050포인트 돌파 가능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3월 달 과연 2050포인트 돌파 가능할까? 어때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무조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개 보자면은요. 일단 전주말 끝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2.4% 성장치가 나왔어요. 예상치에 부합한 모습이고요. PMI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왔죠. 즉 미국은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한번 지나갔고 그리고 셧다운도 위기가 지나간 부분이죠. 그러면 미국의 어떤 큰 변수는 별로 없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럼 즉 4, 4분기 실적이 다 끝났는데 이제 관심은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1,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증시 속에서 위험 선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위험 투자 자산이 주식이에요. 두 번째, 자, 신흥국이 따라서 위기 완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근데 하나의 딴지가 또 하나 등장했긴 했어요.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예.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래 보세요. 언제나 이 글로벌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죠? 어디든지 무슨 일이, 오늘 또 뭐예요? 북한에서 뭐 했죠? 미사일 또 2발 발사했네. 그죠? 근데 북한이 요거 같은 경우에 그럼 충격이 팍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요거
오늘 시장이 만약에 이대로 마감이 되면은요, 22포인트 끝난 상태에서 마감이 되면 분명히 나올 이야기는 뉴스에는 이래 나올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리스크, 요거 이유 하나 들어갈 것이고요. 또 다른 거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왜 매도를 했느냐?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따른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매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적정하게 올라간 틈에서 종목별로 이익 실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되는 부분과 또 살 종목은 사는 부분도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신흥국 위기는요. 통화 가치에 따른 부분도 이것도 일시적인 하루 이틀 정도의 내용밖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나라에 어떤 나라가 뽑히냐면 인도라는 나라가 꼽힌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도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산 5천억에서 한 6천억 달러 정도의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딱 보면 수평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수평인 걸로 나오는데 수평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뱅가드가 약 7천억 달러 정도 팔았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면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한 6천에서 7천억 샀다고 봐야 되거든요. 7천억 이상의 금액을 샀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천만 달러가 되겠네요. 7조 정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국내 경기 동행지수가 드디어 올라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이렇게 8개월 중에서 한 달 빼고 올라간 적은 2009년 이후에 없었다. 5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드디어 동행지수가 따라간다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번에 통계청에서요, 이 조정을, 계절적인 조정과 시계열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확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확 바뀌었는데 수치는 잊어버리시고요. 트렌드만 한번 보시자고요. 이 파란색이 경기 선행지수인데 경기 선행지수가 이 중간 분기점 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위로 올라간 적이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없어요. 쭉 앞에 가니까 2009년에 강력하게 올라갔네. 맞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동행지수인데 이 동행지수가 계속적으로 하향하다가 지금 가파르게 2개월 연속 상승한 거 여기 앞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언제 2009년이에요. 5년 만에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인 적은 5년 만에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5년 이전 2010년에서 현재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10원도 못 벌었다 해도 괜찮아요. 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올해는요. 10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2배 이상은 늘려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 충분히 늘려갈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요. 꺾일래 꺾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900포인트 왔을 때 집 팔고 논 팔고 사자 그랬잖아요. 이런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요. 이번 달도 경기 선행지수는요. 보합에서 머물렀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건데 그런데 동행지수가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동행지수가 올라간다. 드디어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차기 시작하고 우리가 쓸 돈이 생겨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경제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경제라는 것은 지표라는 것은 뭐에 따라가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진짜 살아나는 게 바로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항상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경기의 회복은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회복이 일어나는 게 또 이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게 중국이 전인데 양해에서 전인데 이 부분에서 미리 경기 부양책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요. 세 번째, 자, 정부가 이 경제개혁,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우리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가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향후 전망 한번 볼까요?
자, 전력 후강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요. 3월 달은요. 3월 초는 살짝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세질 겁니다. 갈수록 세져 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짧은 2, 3일 정도의 조정만 끝내버리고요. 그냥 이 길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입춘대길 랠리다. 입춘대길 랠리가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올 한 해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주도주가 뭐냐 이게 문제인데요. 아직은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올 14년 1년의 주도주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언제 확인이 되나? 4월 중순에 확인이 됩니다. 1,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주도주가 판가름 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중순 때까지는 즉 한두 달 동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도주 탐색 과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탐색 확인 과정은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진행될 것이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모두 다 어떤 장세가 일어났냐면 지난주에 증권주 많이 올라갔잖아요. 증권주 올라간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올라갔느냐? M&A 때문에 좋아질 가서 아니에요. 절대 저가주다. 10,000원짜리 이하 뭐 몇천 원 단위가 있는 업종들의 부활입니다. 출발선상 4월 중순 전부 다 여기서부터 땡 하고 뛰어가기 전에 전부 다 자 스타트 선으로 다 올라온나 이게 바로 현재의 장세예요. 그러면 전략은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절대 저가주 순환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니까 첫 번째 길목 지키자. 길목 지키기. 절대 저가주에 낮은 가격이 있는 종목도 좀 사두면 한 번씩 톡톡 두더지망치 게임 아시죠? 요거 튀어 오르듯이 튀어 오르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게 문제인데요. 3분기 일회성 비용이 많은 기업일수록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4분기 일회성 비용이 많았다는 것은 일회성 비용이 제거가 되면 1분기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대표적인 이제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 문제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코스닥 기업들이 있는데 왜 발표 안 할까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거요. 실적 쇼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보유주인 종목 중에서 동전주들이 있잖아요. 뭐 1,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 실적 발표 안 하는 기업들은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결국 대형주의 절대 저가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배트를 짧게 잡자. 홈런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는 홈런을 준비하시는 큰 스윙을 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야구 개막이 다 돼가긴 한데 배트 짧게 잡고 내야 안타 내지 1루타 친다 생각하세요. 짧게 길목 지키기에 튀어 오르면 던져주는 이런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도요. 소재 산업재군들이 싼 저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좀 더 건설, 조선, 기계, 화학, 해운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슈 Y는 정리해드리겠고요. 오후 2시에 다시 특징주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2월 비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55로 1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지난 1일 발표된 중국의 2월 제조업 PMI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죠. 또 오늘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중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지도 오늘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좀 지수 좀 살펴드릴게요. 현재 지수가 1%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195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코스닥도 현재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30선 돌파를 기대했지만 5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중국 증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비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55로 전월보다 상회한 것으로 소폭 나타났지만 현재 상해 증시는 약법권에서 출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중국 2월 통계국 PMI 지수도 발표됐는데 예상치는 좀 소폭 상회했고 전월 대비 좀 둔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3월 5일에는 전인대가 또 발표되고 거기서 이제 GDP 성장률 목표치 통화 정책 기대감으로 사실 이번 주 말부 주 후반부터는 중국 증시도 좀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PMI가 8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2월 통계국 PMI 지수가 50.2%로 예상치는 좀 소폭 상회를 했지만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산, 신수주, 신수출, 주문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0.4%포인트, 0.4%포인트, 1.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우선은 이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반등을 감안하면 사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일단락됐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좀 완연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 10시 45분 정도에 이제 중국 2월 HSBC PMI 지수 실제치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제치가 50% 이상이 되는 2, 4분기까지는 이 HSBC PMI 지수의 반등 속도에 좀 조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후에 발표될 2월 또 중국의 HSBC 실제치가 50을 상회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협을 시작으로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을 좀 피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3월 3일하고 이제 3월 5일날 중국의 그 정치협상회 그리고 인민대표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3월 13일날 폐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이제 첫날 오전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 업무 보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 7.5%를 유지할지 여부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이제 12월 말에 중국 인사부가 올해 중국의 이제 도시 신증 취업 인구 목표치를 기존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상향 조정하는 초보 그 수치를 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이 취업 인구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 최소 GDP 성장률 7.2%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치도 전년과 같이 올해도 7.5%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및 M2 증가의 목표치 발표는 중국의 이제 올해 중국 유동성 정책 기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8%나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M2 증가율 및 CPI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잠시 후 발표될 2월 중국의 HSBC 제조업 실제치와 또 5일 시작되는 전인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중국의 정책적인 기대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굉장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밀립니다. 네, 코스닥도요 조금 흔들려주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그렇게 지난주에 6,700억 원치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장에서는 좀 던져주고 있네요. 기관들도 매도세를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북한 때문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만 미사일 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미사일 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그 흐름 자체 판단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좀 보이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잘 버티는 것은 오늘 아마 좀 테마주들, 안철수 테마주들의 움직임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몇 가지 종목들, 엔터주들이나 결제주들이 상승해주면서 주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장 확실하게 조금 오후장까지 좀 더 체크가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오늘 두 종목 목표가 같습니다. 그거 이따가 AS 같이 해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번호가 나갈 거예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셨다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역시나 세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철수 테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 GTX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좀 되고 있네요. 세 번째는 이 종목 가져왔습니다. SM 들고 있는데 오늘 급등합니다.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TX가 아니고 안철수 테마주들을 좀 살펴볼게요. 갑자기 좀 많이 오릅니다. 네, 어떤 이슈 때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내 어떻게 되고 있죠?
11%, 10% 정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KCP도 6% 쭉쭉쭉.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잘 오르네요. 써니전자는 지금 15% 상한가에 꽉 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네, 제3당. 뭐 이런 말도 돕니다. 제가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으로 들어간 거냐, 뭐 민주당이 사라지는 거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조금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환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당 창당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안철수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안내 볼게요. 안내만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시작부터요, 날아갔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드리죠. 테마주들은요, 첫날 상승을 하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더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쵸? 한 번 더 정도는 오를 수 있다. 가능성이 보통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오후장이 빠지지만 안아준다면, 현재 주가수는 유지한다면 가능해요. 그러면 65,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이 포인트죠? 그런 정도 생각은 드네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라인은 만약에 내일 빠져버려서 무슨 라인? 21선 라인 이탈 부분 생긴다.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6만원 라인입니다. 그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빠질 때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 계속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GTX 테마인데요. 여러분들 GTX 테마 지금 이게 언제적부터 나왔던 얘기냐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취임할 때부터 얘기가 돌았던 거예요. 그 전부터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서 일산. 또 이것도 있었죠? 뭐 동탄,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강남 일산 얘기가 지금 나와주네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원개발 6%, 유신 10% 이상, 동아지주도 쫙쫙 움직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 종목을 좀 뽑아드릴까요? 자, 이 종목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 중에서요,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종목들만 제가 좀 봐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자, 동아지질이요, 차트 이렇게 크게 밀렸었죠. 그쵸? 근데 다시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밀렸던 주가 흐름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 쪽으로의 전환이 크게 나타나줍니다. 차트를 보건데 이 바닥에 대한 라인에서 바닥 라인에서 천천히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바닥 저점 바닥이 높아지는 포인트였는데 차트 흐름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뭐였죠? 이평선 밀집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밀집하는 구간에서 한번 튀어 올라가네요. 쫙 튀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바닥 라인 자체가 높아져 가고 있는 전형적인 바닥 확인이 되면 상승해주는 패턴. 그쵸? 요 포인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해준다면 약간 좀 걸림돌이 되는 게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포인트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요, 오늘은 아니고요, 쉬어가는 포인트 때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유신입니다. 역시나 같은 이제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를 보자면 이렇게 크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1차 계단, 2차 계단으로 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딴 올라가서 한번 오딱 급등했죠. 역시 이 종목 좀 쉬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간다면 어디까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그렇죠? 8,200원 포인트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내려올까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그때 포인트를 잡자고요. 지금은 따라가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SM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더 날 것 같은데요. 한 7% 정도 날 것 같아요. 추천드린 이후에 7% 정도. 아까 제가 잡았을 때 6% 이상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올랐으니까 7% 이상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3% 먹기로 했는데 7% 났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요. 제가 이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제가 뭐 말씀드렸죠? SM은 이거 보자. 딴 거 필요 없다. 뭐죠?
깨고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주가 어떻게 됐다? 급등했다. 얘도 어떻게 여기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급등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재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좋잖아요. 엑소 어떻게? 엑소 올해 대박일 거라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 제가 정말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셔야죠.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맞췄죠. 아주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서 바닥 치고 올라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기분 좋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은요. 전고점 뚫고 갈 거예요. 오늘 내로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시장에 살 게 없어, 지금. 오늘 시장에 살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 보고서 매도하신 분들은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더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고 또 오늘 시장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뭐죠?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종목이 바로 SM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쭉쭉쭉쭉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고요.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7% 수익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AS까지 같이 해드렸고요. 종목 상담을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오늘 한 종목도 목표가 갔는데요. 그것까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AS는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차바이오엔 해드릴게요. 매수가가요 1,500원이세요. 20%인데요. 분할 상장까지 홀딩 가능할까요? 제가 이만 보러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러 말씀드리죠? 수급에서 기관만 봐라. 차바이오에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고 가져가신 분들 진짜 저한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좀 문자 응원 좀 보내주세요. 힘내게 응원 좀 하게 힘내면서 일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기간 빠지기 전까지 가져가세요. 기간 빠지기 전까지. 특히 누구? 연기금, 투신, 다 들어가 있네요. 금융투자. 먼저 봐야 될 게 연기금이랑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 애들이 먼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가져가시고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분할 상장까지 홀딩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또 AS를 할게요. 삼천리 자전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4% 이상 네,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요, 역시나 더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수익이 조금 더 날 수 있을 거라는 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삼천리 자전거 잘 두고 계시죠. 4% 이상까지 갔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요. 역시나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종목이요,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고 이탈했었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NC소프트입니다. 팔지 마세요, 이거. 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사세요. NC는 더 사야 됩니다. 얘는요, 다시 갈 거예요. 걱정 마시고서 가져갑니다. 추천가 대비 2,000원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오늘 저점 기준으로는 3%까지 갔습니다. 만 3%.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더 갈 겁니다. 아셨죠?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SM이 갔던 것처럼, 삼천리가 갔던 것처럼 급등할 겁니다. 오늘 추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겁니다. 이 친구는요, 이거 같아요. 이건 사야 돼.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네오즈 인터넷 얘기했던 것처럼 KG 모빌리언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차트 흐름은요,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뭘 보냐면요. 이것만 볼게요. 수급 볼게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이 엄청난 수급,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외인이 기관 며칠 합쳐서 오늘까지 며칠? 10일 들어가면 10일, 수매수 10일 들어가면 양매수 10일입니다. 아셨죠? 실적 당연히 좋죠. 매수가는요, 잡아드릴게요. 바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5,500원 부근으로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목표가는 네, 플러스 3% 보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3% 보고 짧게 대응하고요. 아마 더 갈 수도 있는데요.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KG 모빌리언스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 속에 코스피 지수는 1960선이 다시 붕괴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하락하고 있네요. 3월 3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